자, 오늘 경우의 수하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확률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확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일단은 경우의 수를 구해서 어떤 사건 A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A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푸는 거지. 이렇게 확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 두 번째, 계산 문제는 뭡니까? 확률이 주어지고 그 확률을 이용해서 새로운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 근원 사건, 가능한 모든 사건의 개수를 구해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개수를 구해서 이 두 가지를 분자 분모해서 확률 구하는 것만 하게 될 거란 말이지. 따라서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선생님은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정말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순열. 순열에는 다양한 타입의 순열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조합. 여기까지만 할 거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기하학적 확률이 추가될 수도 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또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확률을 잘하는 방법, 확률 문제를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두 가지 제시할게. 확률, 고득점을 위한 학습법. 첫 번째가 200가지 패턴 암기하라. 이 말은 정말 문제가 200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중빈이 앞으로 와. 앞으로. 응. 200가지 패턴을 남겼다는 얘기는 진짜 200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대략 이 정도는 아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0가지 정도는 외워야,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확률의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단 말이지. 무엇을 배열하는 방법, 뭘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 이웃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둥그렇게 돌리는 방법, 색깔 칠하는 방법 등등등. 길 찾는 방법,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한 200가지 정도의 패턴을 암기해야지만 확률에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보십시오. 자기풀이, 그리고 정답. 정답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학생이 푼 풀이는 이래요.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풀이를 버리고 정답 풀이를 이해하면 돼. 알면 돼. 하지만 이렇게 풀지 않는 이러한 학습법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단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형이고 하나는 확률이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정답이 이렇게 생겼다며 뭐해?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합니다.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중복했거나 아무튼 필요 없는 숫자를 센 겁니다. 빼야 돼. 얘는 뭐가 된 거지? 빠뜨린 거야. 누락.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 자기 풀이를 보고 자기 풀이 중에 맞는 거는 맞는 접근 방법이구나. 이런 접근 방법은 틀린 게 아니구나. 이런 풀이는 괜찮구나. 이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쓴 거, 자기가 빠뜨린 거를 반드시 봐야 돼. 도형과 확률은 자기 풀이를 돌아보는 누더기 공부를 해야 돼. 누더기 공부. 끼워 맞추고 짜집게 하고 하는 풀이 방법을 써야지,
안 그러고 자기 풀이를 버리고 해답 풀이를 이해했다고 해서 이런 풀이를 쓰질 못해요.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역시나 자기가 익숙한 패턴으로 또 가게 돼 있단 말이지. 어떻게 해라? 자기 풀이를 들여다봐라. 자기 풀이 중에 왜 이런 접근 방법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 게 좋습니까? 문제를 풀고 와서 선생님, 제 풀이에 잘못된 부분이 뭐죠? 왜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오죠? 이런 질문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답에 있는 풀이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도형과 확률은 정답에 이르는 길이 상당히 많아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 수학적 근거만 있다면, 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정답에 이를 수 있단 말이야. 약간씩만 수정하면. 물론 더 좋은 풀이, 그렇지 않은 풀이는 있겠지. 자, 이 두 가지 명심하시고 경우의 수로 들어가 볼게. 자, 선생님이 말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 정말 무작정 세는 겁니다. 얘는 특별한 해법 없이 세보는 거야. 어떻게 세보느냐? 첫 번째, 중복해서 세면 안 돼. 센 것도 세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니? 센 것도 세니까 오답이 나오죠.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세야 될 부분을 빠뜨리면 안 돼. 규칙을 가지고 세라. 규칙을 가지고 셈으로써 누락도 빠뜨릴 수 있고, 누락도 안 시킬 수 있고, 중복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경우의 수 푸는 규칙 여러분 뭐 알고 있을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사전식 배열, 아니면 수형도. 맞지? 사전식 배열은 뭐야? 영어 사전에, 그지? 사전에 단어들이 배열되듯이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해보는 거지. 수용도는 뭡니까? 나무처럼 생긴 그림이다, 이런 얘기야.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거요. 야, 숫자가 5개 숫자가 있어. 얘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다. 몇 개 나오겠느냐? 물론 여러분 알겠지. 물론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은 5, 퍼뮤테이션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자, 그 이전의 과정입니다. 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듭니다. 여기 누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요, 2가 올 수도 있고요, 3이 올 수도 있고요, 4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있겠지? 여기가 1이 왔을 때, 여기 2가 올 수도 있고요, 3이 올 수도 있고요, 4가 올 수도 있고요. 다시 얘가 2가 왔을 때 3이 올 수도 있고요, 4가 올 수도 있고요, 5가 올 수도 있고요, 3 다음에 2가 올 수도 있고요, 4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때? 이렇게 보면 마치 나무가 가지를 펼쳐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이걸 90도 돌려서 세우면 되겠지? 마치 나무가 가지를 펴가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불러요. 왜 사전식 배열이나 수형도를 씁니까? 최대한 규칙적으로 세서 누락이나 중복을 없게 하려고. 오늘 선생님 세 가지 할 거라 그랬습니다. 경우의 수도 할 거고 순열도 하고 조합도 할 거라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건 경우의 수야. 가장 실력차가 많이 나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오히려 순열과 조합은 이론을 잘 배우면 실력차가 크지 않습니다. 실력차가 큰 건 경우의 수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를 한번 쭉 해볼 겁니다. 왜? 얘기했잖니. 200가지 패턴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풀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경우의 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 예제입니다. 5가지 색, 다섯 가지 색을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5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 문제를, 패턴을 분류하자면 뭘까? 색칠하기 문제야. 색칠하기 문제 알겠지? 경계를 구분하여 색칠하기 방법. 똑같은 문제도 레벨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낼 수 있어. 똑같아요, 여러분. 5가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서 이 도형이나 이 도형을 색칠하는 방법. 당연하지만 여러분, 경계는 구분되게 칠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놈과 이놈이 같은 색깔 쓸 수가 없고, 이놈과 이놈이 같은 색깔 쓸 수 없고, 이놈과 이놈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자, 풀어보십시오. 자, 이 문제부터 답 확인해 볼게. 알겠지? 뭘 써볼 거냐면은 여러분 사전식 배열을 써볼 겁니다. 사전식 배열. 아니 수영도를 그리진 않지, 그지? 그냥 가짓수를 구해볼게. A에서 B 칠하고 C, D, E. 질문.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입니까? 어떤 것도 구애 안 받으니까 5가지 칠할 수 있겠죠. B는요? B는 A가 칠한 색깔만 안 칠하면 되겠네, 그지? 4가지. C는요? C는 B도 칠하면 안 되고 A도 칠하면 안 돼. 물론 D도 칠하면 안 되지만 D는 아직 안 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A와 B만 피해서 칠하면 되니까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D는 누굽니까? 마찬가지지. A와 C만 피하면 돼. B를 피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D와 B는 같은 색깔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3. E는요? 마찬가지지. A와 D만 안 칠하면 돼. B와 C 중에 똑같은 색깔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가지가 돼. 이해했지? 답은 간단하게 계산하진 않겠고 이게 정답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기도 하냐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5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라 라든지 최소한 4가지 색깔을 사용하라든지. 여러분, 내가 이 도형을 서로 경계가 서로 구분되도록 칠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색깔이 몇 개인지 알아? 몇 개야? 은우, 몇 개입니까? 최소 3개야, 그지? 어떻게 A, B, C, B, C 라고 칠하면 3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한을 둬서 최소 4가지 색깔 이상을 사용해라 라고 주면 3가지 색깔로 칠한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 낸 문제고 사실은 이 문제를 내고 싶었던 거야. 얘를 맞추는지 보고 싶었어. 알겠지? 솔루션. 역시나 A, B, C, D, E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역시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것 4가지네. C는 A와 B를 피하기 때문에 3가지. D는요? A와 C를 피하기 때문에 3가지.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됩니까? E를 칠할 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보세요. A와 B와 D하고 경계를 여기랑 이웃하고 있지, 여기랑 이웃하고 있지, 여기랑 이웃하고 있어요. A, B와 A, D는 색깔이 다를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B, D가 같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B, D가 같다면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지. B와 D가 같다면. B와 D가 다르다면 얘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가지가 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한 방에 풀 수가 있다, 없다? 한 방에 풀 수가 없어요. 숫자 1하고 쓴 게 아니라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쓴 거야. 물음표. 모른다. 즉 이와 같은 해법으로는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따라서 풀이를 바꿔보면 경우를 나눠볼까? 첫 번째, B와 D가 다를 때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 B와 D가 같을 때 한번 풀어볼까? B와 D가 다를 때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4가지, 3가지. D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D에 들어간 녀석이 이 색깔 칠하면 안 되지? 이 색깔 칠하면 안 되지? 더불어 B의 색깔도 칠하면 안 돼. 이해했습니까? 여기 있는 3색깔을 모두 피해야 되기 때문에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 이해했지? 그럼 E는요? E는 아까 봤듯이 A와 B와
D가 모두 다른 색깔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준빈 이해했니? 응?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 B와 D가 같을 때는요 5가지, 4가지, 3가지. 준빈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세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네. 3가지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3가지가 나오지? 어떻게 3가지가 나와? 기령이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이해 못했다는 얘긴데? 응? 3가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뒤에 3가지가 나오지? 어떻게 하면 뒤에 3가지가 나와? A랑 C를 피하니까 3가지야? B는 신경 안 쓸 거야? 보통 아이들이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 2가지야. 4라고 쓰는 사람 4가지요. 왜 4가지야? 그러면 선생님 B하고 D하고 같으니까 B에 4가지 칠했으니까 D도 4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야, 알겠지? 아니야. B는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지만 D는 고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못 고릅니까? B가 칠한 색깔을 무조건 칠해야 돼. 내 말 이해했습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야. 선택할 수 없어. 가지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B와 똑같은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4가 오는 게 아니라 1이 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야. 이해하겠지? 그 다음 이제는 E는 몇 가지를 색깔을 칠할 수 있냐면 A 다르고요. B와 D가 같은 색깔이니까 2 색깔만 피하면 되겠다. 그지?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번과 2번을 뭐 합니까? 이거에 합이 답이 되겠지? 이걸 합해야 됩니다. 왜 합합니까? 또는이기 때문이야. 중학교 때 배웠지? 또는이기 때문에. B와 D가 같지 않거나 B와 D가 같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을 쓴 거야. 이런 문제는 쉬워요. 이런 문제는 쉽습니다. 변별력이 없다 그러지? 변별력이 없다. 잘하는 녀석과 못하는 녀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바로 구분을 한단 말이지. 시험은 어느 쪽에서 나온다? 이쪽에서 나오는 거야. 또 해볼게. 이러한 문제를 색칠하기 문제라고 알겠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맛만 보여주는 거야. 경우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다. 이번에는 길찾기 문제 내볼게. 알겠죠? 여러분 길찾기 문제. 그림이 이해가 되니? 어떤 문제인지? 자, A에서 B까지 갈 거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이 방향 움직일 수 있대. 이 방향도 움직일 수 있대. 이 방향도 움직일 수 있어. 이 3가지 방향 이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다.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 가지수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알겠지? A에서 B까지 가는 가지수를 구해봐라. 또 하나, 원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알겠지? A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가지수를 구해보십시오. 2문제입니다. 풀어볼까?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이게 길이야 길. 내 말 맞나 봐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갈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지. 이해했습니까? 하나 그려줘볼까? 하나 이렇게 이렇게요. 쉬운 얘기 아니라 그러잖아. 그지? 쉬운 얘기는 안 해요. 쉬운 얘기 잘 안 해.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더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야?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한 가지인데 여기 오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알아야 되겠지?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 맞잖아. 이렇게 쭉 올 수밖에 없잖니. 이런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얘는 몇 가지겠어?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뭘 쓰고 있는 겁니까? 합사건 쓰고 있는 거야, 그지? 여기에 오는 방법은 이 길을 통해서 오거나 이 길을 통해서 온다. 이 길을 통해서 오는 방법이 한 가지, 이 길을 통해서 오는 방법이 한 가지. 이런 해법 해봤잖니, 그지? 그럼 얘는 몇 가지겠니?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요. 1, 1, 1, 4가 되겠네. 여기 오는 거는 여기 4, 1, 1, 6이 되겠구나. 따라왔지?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니까 6가지네. 여기 오는 거는 이렇게 오니까 16가지.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입니까? 얘와 얘를 더해서 22가지라고 알고 있잖아.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의 문제 알겠지? 길찾기 문제.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세련된 풀이를 배우지만 지금은 이게 가장 좋은 풀이라는 거지. 아래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래 문제 봐. 그건 실제로 오늘이 수능일인데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개수가 몇 개였어? 8개였습니다. 2개가 더 있었어. 내가 뺐습니다. 알겠지?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체계수학에서 공부하잖아. 체계수학의 특징이 뭐냔 말이지. 체계수학은 정말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원리. 접근 방법. 확장성.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확장할 수 있냔 말이야. 단순히 풀었던 문제 또 나와서 맞추는 게 아니라 안 풀어봤지만 내가 풀었던 문제를 응용해서 맞출 수 있냐 이 말이야. 본래 고개 들어봐. 여러분이 하면서 뭘 느꼈을까? 여기 통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이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내가 이 하나의 길이를 요 4분 원주 하나의 길이를 1이라고 놓으면 얘를 지금 여기 봐야 돼. 자, 지금 여기 봐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고개 드는 타이밍만 봐도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다 못하겠다가 보인다니까. 숙일 때와 들 때가 타이밍이 엇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안 나가도록 지금은 여기를 봐야 될 때야. 준빈이 얘 몇 개 지나가는지 알아? A에서 B까지 가려면 얘를 몇 개 지나가야 돼?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3개? 3개 아니 이거 하나. 얘를 몇 개 지나가야 돼? 6개 지나가야 돼. 그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가버리면 절대 6개 안에 여기까지 못 갑니다. 맞지? 그러니까 즉 불필요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단 말이지. 세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도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나 똑같다는 거 알겠지? 길밖에 안 바뀌어요. 또 여기 도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똑같아요. 여기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는 것도 내가 이렇게 오나 똑같다는 거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하다가 여러분 뭘 발견한 거 있어? 이 점에서 이 점 갈 때 말이야. 여기에서 이 점 갈 때 이렇게 가든 중요하지 않네. 그지?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간다.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이렇게 간다.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이렇게 가겠네.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이렇게 가겠네. 여기도 이렇게. 내가 곡선을 없애버리고 직선으로 바꿔버린 거야. 여기 맞니? 여기도. 여기. 안 그러면 세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안 그러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익숙한 문제 돼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A에서 B 갈 때 이쪽 지나겠어? 안 지나겠어? 안 지나. 얘는 과감하게 지워버립시다. 얘 지나겠니? 안 지나겠니? 역시나 안 지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압축이 됩니까? 이 문제가요. 마치 A에서 B를 간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뒤집었지?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었어. 이해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를 아주 쉽게 풀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방법 우리가 아는 게 하나밖에 없지? 하나, 여기 오는 게 2가지요. 여기 오는 게 1가지요. 여기 오는 게 1가지요. 여기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니까 3가지요. 얘는 4가지요. 여기 오는 방법 2가지네요. 여기 오는 건 5가지요. 여기 오는 거는 9가지요. 더해서 13가지인가 봐. 선생님 말 이해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더 좋은 풀이를 배웁니다. 순열과 조합에서는 어떻게 배웁니까? 여기를 이렇게 메꿔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6팩토리알에 4팩토리알에 2팩토리알을 배워. 그 다음에 뭘 뺍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을 지나간 걸 2개 뺄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15개 중에 2개를 빼서 13 맞네. 나중에 이 풀이를 오늘 배울 거란 말이야. 풀이가 여러 개 있으면 좋은 게 뭡니까? self diagnosis. 자기 검정, 즉 검산이 되고 optimize solution. 제일 좋은 풀이, 이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풀이를 골랐을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이게 실제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아이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 특히나 얘가 2개가 더 많아서 8개였기 때문에 가지수를 세다 보면 꽤 많단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거는 세다 보면 규칙이 보여요. 여기 절대 안 지나갈 거다. 여기 절대 안 지나갈 거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무슨 상관 있어? 이런 것들이 보여. 근데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길찾기 문제야. 이 길찾기 문제는 순열을 배우면서 훨씬 더 풀이가 세련돼질 거야. 뭐 배워라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 곡선을 말이야. 이 위로 가는 곡선이나 아래로 가는 곡선이 중요하지 않다. 가지수를 세다 보니까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야. 똑같구만. 여러분은 뭐가 익숙합니까? 당연히 직선이 익숙하지요. 본인이 익숙한 꼴로 문제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좀 더 보여줘볼게. 알겠지? 경우수가 가장 어렵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니? 내려면 수도 없이 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좀만 더 보여줘볼게. 이쪽 지워도 되겠지? 내가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색칠하는 패턴 보여줬지? 그 다음에는 길찾기 패턴 보여줬지? 이번에는 돈의 지불 방법이나 지불 액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10원짜리 잘 안 쓰니까 뺄까? 10원짜리 빼자. 10원짜리 쓰지도 않잖아. 10원짜리 쓰니?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 몇 가지인지, 지불하는 액수는 몇 가지인지, 영원은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액수에서 제외하자. 풀어보십시오 한번. 학생들의 풀이. 지불 방법은 되게 쉽게 구한단 말이야. 지불 방법 어떻게 구하냐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가지고 내는 방법 몇 가지인 줄 알아? 얘를 내는 방법 몇 가지야? 4가지. 맞지? 왜요? 얘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건 빵원, 100원, 200원, 300원. 몇 가지? 4가지네요. 500원을 가지고 내는 방법 마찬가지. 빵원, 500원, 1000원. 3가지네요. 1000원을 가지고 내는 방법은 빵원, 1000원, 2000원. 3가지네요. 따라서 첫 번째 지불 방법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3 맞지? 그 중에 빼기 1 하겠지. 영원, 얘도 영원인 경우는 제외시킨다며. 따라서 35가지가 됩니다. 질문. 기령이
지불 X는 지불 방법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짓수가. 적겠지. 이유가 뭡니까? 중복되니까 500원짜리 두 개로 낸 돈과 1000원짜리 하나로 낸 돈은 X 자체는 똑같잖아. 방법은 다르지만 X는 같아요. 자, 이 중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면 잘 풀어. 어떻게 푸느냐? 선생님 보세요. 100원짜리로 내는 게요. 빵원, 300원, 100원, 200원, 300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X를 늘려보겠습니다. 500원을 추가하는 거지. 500원을 추가해서 500원, 600, 700, 800. 이게 가진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500원을 추가해서 1000원 만드니까 1000원, 1500, 1600. 아니네. 미안.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500원을 추가시키겠지? 맞잖아. 1500원, 1600원. 그 다음도 또 500원을 추가시키겠지?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에 3300원까지 갈 거란 말이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풀어? 선생님 보세요. 100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4가지고요. 4가지. 그 다음에 500원씩 증가시켜보니까 500원짜리가 증가되는 게 0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 3000. 맞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답이 28 빼기 1이 아닙니까? 왜 28이 나오는지 알지? 왜 1 빼는지도 알지? 이게 답일 거란 말이야. 27가지.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에 0, 100, 200, 300 해서 4가지, 500원에다가 빵원, 100원, 200원, 300원 돼서 또 4가지. 어때? 방법을 생각 안 하니까. 돈만 생각하니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에 쓴 기술이 있습니다. 1000원 써, 안 써? 1000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썼잖아. 계속 얼마씩 추가시켰습니까? 500원씩 추가시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은우 너 방송에 나오게 해줄까? 은우야 졸지 마. 야, 졸지 마, 임마. 기록에 남아서 평생 아이들이 볼 텐데 혹시 알아 너 후배가 보게 될지. 자, 어떻게 됐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0원을 500원짜리 두 개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맞지? 1000원이 하는 역할을 500원이 대신할 수 있잖아. 맞잖아. 1000원을 500원 두 개가 얼마나 대체할 수 있지? 100원짜리는 500원 대체해 못해? 지금 못해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마치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듯이 1000원을 어떻게 쪼개? 500원짜리 4개로 쪼개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봐라, 여러분 보십시오. 100원짜리 3개와 500원짜리 6개로 지불하는 액수가 바로 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랑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얘는 중복 있잖아. 방법의 수랑 지불 X 사이에 차이가 있단 말이야. 중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500원과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 500원이 하는 역할하고 1000원이 하는 역할하고 완전 분리가 됐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여기서 봐. 지불 방법이랑 지불 X 사이에 차이가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라는 거지. 차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래? 중복이 없지 않습니까? 얘는 지불 방법 몇 가지야? 4가지 곱하기 7가지 빼기 1 되겠지? 역시나 27가지. 얘가 지불 X이자 지불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뭐 했습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소인수 분해하듯이. 여러분들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구했던 것처럼 작은 돈으로 큰 돈을 표현할 수 있으면 큰 돈을 뭐해? 분해하라. 잔돈으로 분해하라.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중복되는 100원과 500원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불 X가 곧 지불 방법이고 지불 방법이 곧 지불 X다. 물론 3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서 푸는 사람과
해법을 가지고 푸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까? 왜 지불 방법과 지불 X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500원의 역할과 1000원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 구분시켜주자. 어떻게 하면 돼? 하다 보니까 1000원이 의미가 없어요. 계속 500원씩 더 나갑니다. 이해했지? 그러면 이거 500원짜리 6개라고 해서 문제 될 게 뭐냐? 이렇게 접근한 거야. 이번에는 순열로 들어가 보자. 순열. 오늘은 순열과 조합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 순열. 순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순서 있게 배열. 그래서 순열. 그치? 순서 있게 배열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n개 중 r개를 뽑아서 이렇게 볼까? n개 중 r개 순서 있게 방법의 수. 이게 순열입니다. 조합은요 그냥 순서 있기가 아니야. 순서도 없고 배열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끝이야. n개 중 r개 뽑는 방법. n개 중 r개를 뽑는 이게 끝입니다.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쉽게 말하면 얘는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 위주. 물론 n개를 그냥 뽑은 다음에 배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서 있게 뽑는 거잖아. 뽑을 때. 맞지? 얘는 결과 위주네. 어느 쪽이 더 쉬울 것 같아? 나는 이게 고민이었거든. 나는 여러분만 할 당시 이게 고민이었어. 순열과 조합 중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봐도 조합이 쉬울 것 같았어요. 조합이 더 앞에 뽑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쉬워 보이더란 말이야. 근데 수식을 배우다 보면 얘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는 코스트코였었구나. 맞지? 자, 나는 이게 쉬워 보였어. 근데 수식은 뭘 먼저 배우냐면 얘를 먼저 수식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럼 이거 안 쓰고는 이 못 풀어? 아직까지 아무튼 뭐 계속 연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걸 안 쓰고 얘를 유도하는 길은 거의 힘들더라. 내 결론이야. 얘를 안 쓰고 이 개념을 안 쓰고 얘를 풀기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나는 많은 고민을 했겠지. 수식화 시키기에 누가 더 쉬워? 얘가 더 쉽다. 수식화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풀 거란 말이야. 아주 간단한 내용을 먼저 할게. 알겠지? 순열. 봐. 얘를 먼저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까 했어요, 여러분. 5개 중에 5개 중 3개 뽑아서 배열해봐라. 1부터 5까지 5개의 수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해봐라. 그럼 3개를 먼저 칸을 만들어.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맞지? 누구든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공식화해보고 싶다. 문자화해보고 싶다. 문자로 쓸 수 있다. 문자화할 수 있다. 문자로 쓸 수 있다. 그게 바로 원리를 한다는 얘기야. 얘를 확장해서 그러면
n개 중에 r개를 배열하면요. 1개, 2개, 다다다다다 r개를 배열해보래.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n가지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n-1가지요. 그 다음은 누구겠어? n-2가지요. 자, 질문입니다. 다다다. 여기 마지막 이 r번째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는지 알겠어? 생각해봐. 첫 번째 수는 0을 뺐지? 두 번째 수는 1을 뺐어요? 세 번째 수는 1을 뺐네? 맞습니까? 누굴 빼겠어? r-1을 빼겠지? 즉 n 빼기 r 더하기 1. 이게 여러분 핵심이야. 아이들이 이 부분을 문자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r개. 총 r개를 쭈루룩 배열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 어떤 개념을 사용하니까? 팩토리얼이라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니까 기호야 여러분. 기호. 이걸 쓴다고 해서 계산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팩토리얼은 뭔데? n 팩토리얼 하면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1까지 곱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쓰겠대.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팩토리얼을 써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보세요. 전체 원래 뒤에 쭉 가면요. 이렇게 계속하면 n 팩토리얼일 거 아닙니까? 그 누구부터 없어? 그 다음 거 누구야 여러분? 그 다음 거. 이거 rn 누굽니까? n 빼기 r. 그 다음은 누구야? n 빼기 r 빼기 1. 어디까지 갑니까? 1까지 갈 거 아니야. 맞지? 즉 이 뒤에 있는 녀석은 n 빼기 r 팩토리얼인데 n 팩토리얼 중에 이만큼을 제외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다시 써볼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써볼게. 보십시오. n 팩토리얼은요. n 곱하기 빼기 1 빼기 2 다다다다다. 미안. 칸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시 써볼게. 미안합니다.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둘둘둘둘 n-r 플러스 1까지.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부분이야. 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표시 한번 해볼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아까 뭐 했더니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을 구해봤더니 그 녀석이 예를 들란 말이야. 맞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여러분 기호입니다. 기호. n, p는 뭐냐면 permutation, 순열이라는 말입니다. r.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뽑으면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거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n 팩토리얼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을 써서 나타내 볼 거야. 그랬더니 n 팩토리얼 안에는 이거 다음에 누가 계속 있습니까? n 빼기 r. 맞잖아. 이거 다음 거니까 1 한 번 더 빼야 되니까. 또 1 한 번 더 빼니까 어때? n-r 빼기 1.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요? 1까지 갑니다. 맞지? 근데 여러분 얘는 뭐라고 불러? 얘는 n 빼기 r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좀 여러분 처음에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오면 가장 어려운 게 문자입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올 때 문자에 적응해라. 문자로 식을 쓸 수 있으면 원리도 이해가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공식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n, p, r은요. n 곱하기 n-1 곱하기 2 어디까지 간다? n 빼기 r 빼기 더하기 1까지 이렇게 r개를 써내려가는 건데 r개를 써내려가는 건데 실제 계산은 얘를 씁니다. 얘는 계산할 때 계산. 이건 뭡니까? 얘는 기호예요. 기호. 단순히 기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다라는 기호야.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얘를 남겨두고 얘를 나누니까 n 팩토리얼 중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누면 되더라. 그래서 이건 언제 씁니까? 이거는 선생님. 이건 언제 써요? 이거는 r이 미지수일 때 쓰면 좋아요. 왜? n부터 시작해서 r번 내려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r을 모르는 거 어떻게 하냐? r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10
10PR을 구해보래. 10PR. 어떻게 구할 거냔 말이야. 10은 알겠단 말이야. 10부터 9 줄줄줄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냔 말이야. 모르겠지? 그럴 때는 그냥 10팩토리알에 10 빼기 R 팩토리얼로 두고 계산하면 돼.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바로 팩토리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팩토리얼 계산. 예를 들어서 보여볼까? 여러분, 팩토리얼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팩토리얼의 계산을 여러분이 잘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지? 한번 보여볼게. 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팩토리얼의 계산이에요? n 빼기 r 팩토리얼의 r-1 팩토리얼의 n 팩토리얼 더하기 여기 n 빼기 1로 바꿀게. 빼기 1 팩토리얼 n-r-1 팩토리얼의 r 팩토리얼의 n 빼기 1 팩토리얼을 한번 정리해봐라. 계산해봐라. 이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r이 문자가 있으면 이런 식의 쓸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겠대.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통분이겠지? 통분은 뭘로 합니까? 분모의 최소공배수. 그럼 여러분 이놈과 이놈 중에 1번, 2번 둘 중에 최소공배수는 누구야? 1번이지. 이 식에다가 n 빼기 r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됩니까? 기령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런 게 어렵단 말이야.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녀석이 누구냐면 봐봐. 쟤를 전개하면 n 빼기 r 팩토리얼을 전개하면요. n 빼기 r 곱하기 n 빼기 r 빼기 1 맞지? 맞잖아. 1 빼니까 그럼 줄줄줄 내려갈 거 아니야. 얘가 누구야?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얼이잖아. 이해 갔지? 즉 여기에다가 이놈 곱한 게 이거래.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뭘 구하라?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그럼 누구야? 얘가 되는 겁니다. 얼마를 곱하면? 여기에 n 빼기 r을 곱하면 얘가 된다 이 말이야.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여러분. 이놈과 이놈 중에 기령이한테 물어볼까? 1번과 2번 중에 누가 최소 공배수야? 2번 맞지? 여기에다 r 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을 통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얼마 곱합니까? 분자분모에 r을 곱해요. 맞지? 얘는요 통분하기 위해서 얼마 곱하겠니? 분자분모에 n-r을 곱해요. 따라왔습니까? 그랬더니 분모가 어떻게 돼요? 이 두 식을 정리하니까 분모는 보세요.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맞지? 얘랑 얘가 같아졌지? 위에 거는 r 곱하기 n-1 팩토리얼 n-1 곱하기 n 빼기 r 팩토리얼. 누가 공통으로 들어있어? n-1이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지? 묶어보니까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겠지?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n-1 팩토리얼에다 n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n 팩토리얼.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러한 팩토리얼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기술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쓰고 있는 기술이 뭐야? 야, n 빼기 1 팩토리얼에 n을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기술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맞잖아. 여기 n 빼기 r과 n 빼기 r 빼기 1. 그러네. 여기서 1 뺀 거네. 당연히 n 빼기 r 곱하면 얘가 되겠구나. 이런 거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어렵다고? 문자가 쓰이기 때문이야. 문자가 쓰이기 때문에. 숫자로 쓰면 전혀 안 어렵단 말이야. 이걸 누굴 모르겠냐? 야, 3팩토리얼과 4팩토리얼 있다. 여기에 4를 곱하면 얘가 되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이 녀석을 문자로 쓰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지.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에 대한 계산. 자주 선생님이 이용하는 얘기가 뭐야? 대학 교재를 보면, 대학 수학 교재를 보면 거의 영어로 써 있단 말이지. 숫자가 별로 안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이 퍼뮤테이션 계산, 순열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응용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순열에 대한 얘기를 쫙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퍼뮤테이션 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 있다. 다음과 같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 있다. 숫자로 푸는 것과 문자로 푸는 건 천지 차이야, 여러분 알겠지? 문자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유도를 해봐라. 지워도 되겠지? 지우고 이제 조합으로 가볼게. 다 지울 거야. 어디만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필요합니다. 이제 조합 얘기를 해볼게. 조합.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보는 기말고사 범위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알겠지? 다른 응용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런데 안심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도 그랬잖아. 맞지? 그 정말 중빈인의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학교 수학이었거든. 중학교 과정에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순열과 조합을 몰라도 경우의 수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맞아요. 근데 순열 조합을 알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오는 시험도 선행 과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확률 통계 부분에 확률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을 시킬 텐데 지금은 조합까지만 가보자. 그러면 조합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데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데 순서 없게 뽑는 겁니다. 즉 뭐만 봐? 뽑은 결과만 보겠대. 이해했지? 배열해 안 해? 안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 왜 자꾸 순열을 써야 되냐 말이야. 순열을 안 쓰고 풀 수는 없을까? 아무튼 나는 못 찾았습니다. 알겠지? 순열을 안 쓰고 조합의 값을 찾는 걸 못 발견했단 말이야. 여러분이 찾으면 아마 수학 교과 과정이 바뀔지도 몰라. 순열을 안 쓰고 조합을 먼저 쓸 수 있다. 조합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조합을 먼저 배울 수도 있겠지. 아, 전화가 자꾸 오는구나. 자, 조합은 뭡니까?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떤 해법을 쓰는지 봐라. N개 중에 R개를 원래 순서 없게 뽑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순서 있게 뽑아요. 순서 있게 뽑고 나서 배열하는 거나 뽑으면서 순서를 정하는 거나 같은 거잖니? 뽑자마자 배열하면 되잖아. 맞지? 이게 순서 있게 뽑는 거 아닙니까? 뽑고 순서 또는 선생님이 중복이라고 부를 텐데 중복을 제거한다. 체계 수학에서는 순서 제거, 중복 제거의 기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막강한지는 차차 문제를 풀으면서 보란 말이지. 왜 선생님이 중복 제거, 순서 제거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 활용도가 높은지 보란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야, 아까처럼 말이야. 1부터 5까지 5개의 수 중 이번에는 몇 개만? 3개 뽑아라. 고민해봐. 얘를 수열을 사용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란 말이야. 나는 아무튼 못했습니다. 수열을 안 쓰고는 못 가겠더라고. 하다 보면 수열의 개념을 꼭 쓰더라는 말이지. 하나씩 다 뽑아보면 되잖아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경우수지 이거는. 응?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해법은 아니 우리 5개 중에 3개를 순서 있게 뽑는 건 배웠잖아요. 순서 있게 뽑습니다. 5, P, 3을 해요. 그럼 이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를 들면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몇 가지? 6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조합에서는 누구야? 그냥 1, 2, 3이야. 왜? 배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수열에서는 몇 개라고 썼습니까? 수열에서는 6개라고 썼어요. 이 6개가 어떻게 나온 거니? 1, 2, 3을 뽑아서 막 배열한 거지. 즉 3팩토리알 거기서 나온 거지. 얘가 3팩토리알 개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몇 개가 돼버려? 여기서는 꼴랑 한 개가 돼버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1, 2, 4가 뽑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 2, 4가 뽑혔을 때도 1, 4, 2, 2, 1, 4, 2, 4, 1, 4, 1, 2, 4, 2, 1 할 거 아닙니까? 맞지? 항상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녀석을 봐. 내가 이렇게 써요. 순서 제거 또는 중복 제거 같은 말이야. 세 개가 자리를 바꾸는 거 무시해라. 세 개가 자리 바꾸는 거 무시해라. 3 팩토리얼에 5p 3이라고 써라. 이게 누구래? 결론적으로 5개 중에 컨비네이션입니다. 순서 없게 3개 뽑는 방법과 같다라는 거지. 즉 무슨 얘기입니까? 순서 있게 뽑아서 순서를 제거해버려라. 지들끼리 알개를 뽑았을 때 알개끼리 막 자리 바꾸는 거 무시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지들끼리 자리 바꾸고 6가지로 인정하지 않겠다. 한 가지로만 쓰겠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 N, C, R은 어떻게 됩니까?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뽑아. 그런 다음에 뭐로 나눈다? R 팩토리얼로 나눠요. 선생님이 얘를 뭐로 부르겠다? R끼리 자리 바꾼 순서, 중복. 왜냐면 이거 중복하는 거로 보는 거야. 이것도 1, 2, 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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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1, 2, 3입니다. 모두 1, 2, 3입니다. 1, 2, 3을 6번이나 셌습니다. 중복 제거, 순서 제거라고 부를 거라는 거지. 순서 제거 또는 중복 제거라고 부를 거야. 이게 얼마나 막강한지 여러분 앞으로 수열의 문제를 7가지 배울 텐데 그 7가지에서 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란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NPR이 원래 뭐였어? N 곱하기 N-1 곱하기 어디까지 갔었죠?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간다며 몇 개? R개. 또는 어떻게 썼습니까?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이 요만큼이 n 팩토리얼에 n 빼기 r 팩토리얼 아니었습니까? 아까 여기 있네. 맞지? 그런데 이 놈이 추가돼서 얼마를 곱해? r 팩토리얼을 곱한대. 이해하겠니? 이만큼이 순열이니까요. 순열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자,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유도해봐라. 일단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지.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깊이 있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공식을 그냥 외워서는 잘 안 외워져요. 뭐 해봐야 돼? 문제를 풀어봐야지. 지금부터 문제를 몇 개 풀어볼까? 순열과 조합의 기본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 몇 가지 한번 해볼게. 알겠지? 제일 쉬운 문제가 이거 아니니? 야, 50명 중에 너희들 50명이 아니지? 학생 수가 한 30명? 30명 중에 30명 중 여러분들 반장, 부반장이라는 말 안 쓰지? 회장, 부회장이라고 쓴다며. 맞니? 회장, 부회장을 뽑아보자. 회장, 부회장 뽑는 가지수. 봐봐. 여러분들 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풉니다. 솔루션 1. 보세요, 선생님. 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건 50명 중에 하나 뽑을 거 아닙니까? 곱하기 부회장을 뽑는 방법은 한 명 제외하니까 49명이요. 이렇게 뽑는 학생도 있겠지?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해? 공식 배웠잖아요, 선생님 공식. 50명 중에 2명을 순서 있게 뽑으면 되지요. 즉 50 더하기 49요. 결론은 똑같지만 이 학생은 뭘 이용해서 푼 겁니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푼 거야. 얘는 뭘 이용해서 푼 거니? 얘는 순열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누가 바람직해? 얘가 바람직해. 알겠지? 식이 복잡해질수록 요 풀이가 훨씬 더 유리해진단 말이야. 반대로 이번엔 뭡니까? 똑같이 30명 중 반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맞지? 회장 부회장이 아니라 1등 2등이 아니라 그냥 두 명만 뽑을 거란 말이야. 뭐가 달라? 아까는 A하고 B가 뽑힌 거랑 B하고 A가 뽑힌 경우를 다른 걸로 했지. 지금 같은 거잖아. 어떻게? 50 중에 이렇게 50 중에 순서 있게 뽑고 2 팩토리얼 이해하겠지? 답은 25 곱하기 49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대표 문제를 한 거야. 좀 더 어렵게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 3명과 고딩 3명과 중등 4명으로 바꿀까? 4명과 중등 5명으로 바꾸자. 5명과 3명이 같이 여행을 합니다. 알겠지? 같이 여행을 해. 일렬로 배열을 시킬 거야. 알겠지? 일렬로 배열을 시킬 거야. 첫 번째.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사이에 있으니까 어색해 하겠지. 그지? 어색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야, 니들 3명은 뭉쳐다 자라. 3명을 짝을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중등은 항상 중등끼리 이웃하게 배열해봐라. 몇 명을? 8명을. 됐습니까? 근데 중학생은 뭉쳐다닌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봐라. 중등 3명이 띠용 중등. 이들은 3명이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여야 돼. 맞지? 고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들은 마음대로 배열해도 돼. 전체 몇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야? 사실은 6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6 팩토리얼입니다. 끝이 아니지? 왜 끝이 아닙니까? 곱하기 얘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3 팩토리얼이래. 이해했지? 이렇게 해서 하루를 여행을 다녔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떠들어. 새 놈을 껴놨더니 막 웃고 떠들고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되겠다. 다음 날은 안 되겠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중등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할 거란 말이야. 무조건 고등학생 사이에다 집어넣어버릴 거야. 떠들지 못하게. 이게 문제지. 위에 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지. 얘를 풀 줄 알아야 잘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먼저 고등학생을 배열합니다. 1번 고등 배열해요. 당연히 5 팩토리얼이겠지? 고등학생이 이렇게 띠용 하고 5명이 배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래? 여기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6개의 빈칸이 있지? 이 6개 중에 보십시오. 이게 핵심이네. 6, P, 3.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6개 중에 3곳을 찾아요. 그 다음에 3곳을 여기하고요, 여기에 중학생을 넣을 겁니다. 1, 2, 3, 1, 3, 2, 2, 1, 3, 2, 3, 1. 다 다른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중학생이 들어가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 6P, 3이 들어가요. 이해하겠니? 다시. 고등학생을 먼저 배열해라. 그러면 고등학생 사이에 빈칸이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와요. 그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아이들을 쭉 배열하면 절대 중등부끼리는 이웃할 수가 있어 없어? 절대 없더라는 거지. 아이디어가 참 좋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돼? 최종적인 답은 5 팩토리얼 곱하기 6P3.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중요한 문제인데 이웃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하게 하라는 한 덩어리를 보고 마지막에 이 녀석들 배열하는 거, 그지? 이 안에 있는 녀석들 배열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웃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먼저 고등학생을 먼저 배열해. 그 빈칸 사이사이에다가 중학생을 집어넣어. 그러면 절대 이웃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건 어때요? 아니, 중학생을 먼저 배열해요. 중등비를 띵, 3명 배열한 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애들이 고등학생이 4명이었다 그러면, 아니 고등학생이 4명이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4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고등학생을 배열하면 분명히 중학생들끼리 유타지 않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꼭 해봐야 된단 말이야. 왜 제 풀이는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고 연구해봐. 왜 이 풀이는 안 되니? 고등학생 4명에 중학생 3명이야. 중학생을 배열했어. 그런 다음에 이 4개 중에 봐. 중학생을 배열한다. 3팩토리알. 4개의 빈칸이 있으니까 4, P, 4. 고등학생을 4개 뽑아서 배열한다. 왜 이건 안 돼요, 선생님? 숫자를 봐라, 여러분. 숫자가 크겠니, 작겠니? 얘가 훨씬 작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니? 누락이 있겠다는 얘기, 누락이. 얘가 이웃하지 말아라는 조건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가지수가 더 있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있겠어? 틀린 거. 이것 말고 이걸로 못하는 부분. 이게 답이 안 되는 이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학생끼리? 그렇지. 지금 고등학생끼리 뭉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중학생에 고딩 2명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뭐가 생긴 겁니까? 누락이 생긴 거야. 이러한 가지수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지.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풀이를 보고 자기 풀이의 잘못된 부분을 찾지 못하면 또 이런 해법을 써요. 이런 해법의 잘못된 거를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바꿔 써볼까? 왜 꼭 고등학생을 먼저 배워야 돼? 중학생을 먼저 배워라고 고등부를 사에 넣어도 되잖아. 이와 같은 엉뚱한 해법을 쓰게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틀린 풀이에요. 맞잖아. 고딩 거기다가 중딩을 넣은 경우도 가능하거든. 근데 여긴 절대 그런 가지수가 안 나와요. 이해하겠지? 틀린 풀이가 되는 거야. 뭐가 생겼다? 누락이 생겼다. 이번에는 좀만 더 하고 내가 일단 끝낼게. 그 응용 문제는 오늘 못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할게. 알겠지? 그 다음을 시간을 미리 정하면 어차피 여러분만 들을 거기 때문에 일요일 날 시간 되니? 일요일 8시. 아, 일요일 8시 나도 안 돼. 일요일 6시. 그러면은 토요일 1시. 자, 토요일 1시 빨리 얘기해봐. 토요일 1시. 토요일 1시 안 되는 사람. 다 되네. 토요일 1시. 이번 토요일 1시 알겠지? 1시에 그 뒤에 배우는 거 엄청 어려워 알겠지? 2시간. 3시까지. 저 안 돼요. 왜? 하고 3시 있어요. 그럼 일찍 보내줄게. 다 안 들어도 되니까. 뒷부분 좀 어려워가지고 다 안 들어도 되니까. 중복 조합까지 할 텐데 중복 조합 같은 건 아직 몰라도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는 들을 수 있으면 최대한 듣고 일찍 가되면 30분 일찍 나가. 응. 지워도 되겠지? 지워도 되겠지? 선생님 말 명심해. 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문제의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돌고 돈다는 거지. 알겠지? 200가지 패턴을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원리 하나 가지고 다 풀어야 되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조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 뭘 좋아하니? 남자 여자 얘기 나오면 좋아하잖아. 아니야? 남자 4명과 여학생 3명이 미팅을 갔어요. 미팅을 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 가냐 니들은? 월드 가야 월드에 갔어요. 데이트의 필수 전략. 이러한 데이트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해? 남자가 유리해? 과잉 경쟁이 일어나지. 여학생 유리하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가서 미팅할 때 유령이야. 어떻게 해? 여러분이 남자면 여학생들한테 너희들 몇 명 나갈지 먼저 정합니다. 4명 나갈 것 같지? 그럼 여학생한테 6대6이나 5대5를 제안합니다. 6대6이나 5대5를 제안해. 너희들 몇 명밖에 안 나갈 건데? 4명 나갈 거야. 근데 여학생들한테 야 6대6 미팅 하자. 아니면 5대5 미팅을 하자. 이렇게 하란 말이야. 대학 가서. 알겠지? 여자가 5명이 와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한 명이 취소됐다. 빵꾸냈다. 어떡하지? 미안해서. 알겠지? 과잉 경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여학생이면 자기들이 3명 나갈 거면 5대5 미팅을 얘기하란 말이야. 그리고 3명만 나가. 과잉 경쟁을 유발합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여우 같은 것들은 한 5명 하면 3명만 나올지도 몰라. 5명 하자 그랬는데 3명 나와가지고. 자, 어쨌든 미팅의 유령이다. 자, 이렇게 롯데월드를 갔어요. 신나게 놀다가 노는 사이에 누구? 남자 1번과 뭐야, 짝이야? 여자 1번이 마음이 맞은 거야. 얘들 뭐 주고받는 몸짓이 예사롭잖아요. 둘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미 눈 맞았어. 마지막으로 이제 뭘 탑니까? 푸른라이드를 타겠단 말이야. 푸른라이드 알아? 타봤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물 뻥뻥뻥뻥 타고 다가 슉 떨어지는 거 있지? 여기에 몇 명씩 타? 사람이? 한 놈, 두 놈. 이게 타잖니? 4명이 타지 않습니까? 롯데를 타면서 너무너무 어지러워. 이제 어떻게 해? 자, 마지막으로 딱 이거 한 번만 타고 가자. 이제 막 애들 어지럽대. 그랬더니 남자 1번은 나 무조건 탈래. 여자 1번도 무조건 탈래 이러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 5명 중에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니들 4명이서 앉아서 순서대로 앉아서 타고 와라 할 거란 말이야. 됐지? 상황은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상황에서 남자 1번과 여자 1번은 무조건 타겠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타겠대. 대신에 얘네들은 어디 배열할지 몰라 아직.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에 4명을 순서 있게 배열할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갔지?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순열 문제입니까? 조합 문제입니까? 조합. 오, 눈치 빠른데 보통은 순열이라고 하는데 조합 문제야. 조합 문제. 알겠지? 왜 그러냐면 뽑자마자 순서를 주면 돼? 안 돼? 뽑을 때 순서를 주는 게 순열이야. 맞지? 뽑을 때 순서를 안 주는 게 조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5명 중에 일단 몇 명을 뽑아요? 2명을 뽑아요. 순서를 줘, 안 줘? 아직은 안 줘. 이해했니? 그런 다음에 배열은 몇 명을 배열합니까? 2명을 배열하는 게 아니야. 2명을 배열했다면 순열이었겠지? 아까 뽑아놓은 2명과 같이 배열하니까 이렇게 4명을 배열하는 겁니다. 뭐해? 2명 뽑고 5명 중 2명 뽑고 그러니까 순서 주면 안 되지. 얘는 뭐 하는 거야? 4명을 배열해라. 이해했지? 결론적으로는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지만 뽑을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순열보다는 조합 문제라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조합은 문제가 어려운 게 많지 않아. 조합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여러분 할게. 다음 토요일에는 무조건 다 응용 문제입니다. 순열도 7가지 패턴, 조합도 아직 안 했는데 분할 분배 문제가 있습니다. 분할 분배 문제, 중복 조합까지 나갈 거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